네, 항공 정비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에서 우리 미래 항공 산업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항공 정비과 수업에서 특히나 여학생 모습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우리 소은 학생이 항공 정비과죠? 네, 맞습니다. 여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혹시 힘들지 않아요? 네, 여기 항공정비과에는 총 11명의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항공기 정비가 여자가 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좀 많이 생각되지만 네. 사실 여자에게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항공기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실 남자애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좀 드세지는 면도 있고 같이 거리낌 없이 잘 지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벌써 그 드라마 아이디어가 벌써 딱 떠오릅니다. 지금 그 송중기 주연의 태양의 땡땡 드라마 난리잖아요. 그 후편이 제작된다면 유대이가 이제 그 공군 파일럿이 되는데 그 전투기를 이제 탁 정비하면서 싹 트는 그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항공전자과와 항공전자제어과 여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항공전자과 전체 학생 수는 약 180명 정도 되고요. 여학생 수는 약 14명 정도 됩니다. 전자제어과는요? 저희 항공전자제어과는 1학년에는 총 9명이 있고 2학년, 3학년에는 각각 2명씩 있습니다. 총 180명 중에 저희도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귀하네요. 네, 그 배소라서 전교에 1, 2, 3학년 여학생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총 47명 정도 됩니다. 47명쯤 되면은 그리고 그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남교사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면 이게 여학생들끼리 어떤 친목 같은 게 단합이 잘 될 것 같은데 뭐 모임 같은 게 있나요? 네, 이게 새 학년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모아놓고 이제 뭐 과자를 먹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정비라는 작업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 학교 교육 과정을 보니까 국제항공 기준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 기준에 따른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그 실습 파트로는 항공기 기체, 기관, 장비, 정자장치 이렇게 4파트로 구성이 돼서 순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태형 선생 전자과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죠? 전자는 전자와 통신,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의 기술들을 습득해서 항공기 전자 장치를 이제 정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무선 설비, 항공기 전자 정비, 전자 계산기 파트로 나누어져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자과고 전자 제어과시죠. 근데 사실 이게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과로 자라왔던 사람은 이 전자과랑 전자 제어과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이게 전자과와 전자 제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기판에다가 회로 제작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동작 시험을 하는 그런 과고요. 전자과는 전자제어과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기계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입력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항공 관련된 전자 제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전제품 포함한 전체 전자 제어 기술을 같이 습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항공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어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지금 나온 친구들 중에 기계과 친구들이 없어서 항공 기계과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기계과는요, 기계와 항공이 융합된 그런 교육과정으로서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실무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항공기계 기초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응용 가공, 뭐 CAD, 그 다음에 항공 용접, 항공 판금, 항공기 기체 정비 이런 것들을 지금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겹치는 뭐 필수 교양 과목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두가 동시에 모든 과가 같이 들어야 될 과목에는 어떤 항공기 일반이라는 과목이 필수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 일반은 항공기 이제 법부터 시작해서요. 항공기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 기체, 그 다음에 엔진, 그리고 뭐 전자장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교과목이 항공기 일반이라는 교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모두 항공에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에 항공기 기체 이제 정비하는 부분은 거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또 제가 공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군 제가 병장 출신입니다.
비록 행정병이긴 했지만 예, 우리 후배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참 기분이 좋은데 그 국가 자격증 저도 하나 있죠. 운전면허증 하나가 있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어떤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지금 취득한 게 있는지 소원장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저는 항공기체정비기능사와 전기기능사를 이미 2개를 취득하였고요. 토익 825점과 네. 우픽 AL 등급 또 네. 한국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고요. 네. 올해 이제 중국어 HSK 5급 자격증과 토익 90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소우다 대단한데요. 우리 저 태용 군은요? 네, 저도 항공기체 정비 기능사와 전자기기 기능사를 취득하였고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와 무선설비 기능사를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토익 750점대를 있고 이제 800점대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니 태석 군은요? 저는 앞서 있는 두 친구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저는 현재 전기기능사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고 있고 네. 이제 생산 자동화 자격증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실제 제가 그 공군 그 출신인데 공군 우리 그 병과 중에서 그 항공 정비 특기가 또 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온 건 아니지만 공대를 다니던 친구들이 주로 그 특기를 많이 부여받았는데 그것도 경력 인정이 돼서 나중에 항공사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혹시나 군을 가도 공군의 항공 정비나 항공 관련 군을 가면 또 가산점이 돼서 더욱더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취업을 할 때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항공정비사라고 자격, 아까 10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항공정비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군에 가서 복무를 할 경우에 항공정비 쪽을 하면 아무래도 가산점을 받고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도 본인이 원하는 항공정비를 대형 항공사에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졸업할 때쯤 되면 뭐 이 정도 벌써 자격증을 막 3, 4, 5개씩 갖고 있으면 막 1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그냥 취득하고 그냥 내가 자동으로 딴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이 자격증 취득하기까지 어떤 그 힘들었던 것들 소원장부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항공기체정비기능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 항공기에 쓰이는 공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외우는 게 제일 힘들었고 헷갈렸어요. 그리고 항공기 용어들도 대부분이 다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낯설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또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항공정비 그 어떤 기체 기능사, 뭐 이런 정비사 이런 자격증도 흔한 건 아니잖아요. 예, 서로 항공사에서 막 모셔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진짜 와 여기에 취직됐대 우리 선배들 후배들 뭐 꿈도 꾸고 있을 텐데 어때요? 그 주로 부러워하는 곳이 어딘지 뭐 친구들 얘기 좀 해줄래요? 네, 이제 아직 취업을 나간 친구들은 없어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K나 D급으로 시작하는 항공사 네, 그쪽으로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기체 자격증 기체 정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내에 들어가면은 좀 더 넓은 분야에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라서 갈 수 있는 네, 거죠? 약간 그렇게 넓은 분야로 제가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학생이 얘기를 했지만 특히 그 정석항공과학고는 선취업을 하고 연관된 그 대학의 바로 후 진학, 대학교 진학까지도 연관이 맞습니다. 돼 있다면서요? 네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경력만 있으면 낮에는 일하고요. 밤에는 공과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그러면 그 대학 갈 때 당연히 가산점이 주어지겠죠? 네네. 그게 바로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 요즘 국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도 계속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분야로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꿈을 위해서 지금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마음은 더 공부를 좀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대학 진학도 그러니까 일하면서 대학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길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요즘에 워낙 취업이 좀 어렵잖아요. 정석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은 어디고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 이제 항공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항공이나 H항공 또 여러 그런 항공 정비 회사라든가 아니면 항공기 기체 제작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 전기, 전자 분야도 학교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계, 전기, 전자 분야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곳에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취업률이 한 53%였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 63%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좀 했습니다. 아니 대학 졸업해도 네. 63% 취업률이 안 되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또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요. 이게 아이들이 그 외국 항공사가 요즘 많이 비행기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외국 항공사에 어떻게 취업하는 그런 뭐 동아리나 반 같은 거는 아직 개설이 안 그런 돼요. 경우도 있나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금 그 반을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학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항공기초인력 양성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또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외국 항공사에 지금 현장 체험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취업도 지금 시키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나가면서 지금 정석고등학교가 너무 경쟁률이 세질까봐 지금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데